여러분들 아이들을 사교육 왜 시키십니까? 아이들 공부 왜 억지로 시키십니까? 아이를 왜 처잡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시, 공부, 성적에 전혀 일도 연연해 하지 않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라는 그 문구를 두 아들을 19년 동안 키우면서 그 문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분투한 시간들입니다. 종국에는 스카이를 목표로 달려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좀 독특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매 순간 입시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짜증이 올라오고 아이에게 화가 날 때 이 말을 읊조리십시오. 준비하세요. 소름 끼칠 준비하십시오. 무슨 소름? 어떻게 하면 아이의 성적과 공부와 입시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초연해질 수 있을까요? 급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바보 엄마가 입시와 공부와 성적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 책동이님들이 그렇게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피토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 또 악플이 달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요즘에 올리는 영상을 보면 입시 얘기고 공부 얘기고 뭐 1등한 이야기, 작은 아이가 명문고에 붙은 이야기, 온통 공부 자랑인데 당신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아마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띄엄띄엄 보신 분들일 겁니다. 제 영상을 대부분 보신 분들이라면 저의 교육 철학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이 고3, 고1 입시 한복판에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요즘 생활들을 말씀드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부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두 아들이 사교육 하나 없이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해내고 있는 것에 책육아가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100만% 믿고 있는 1인인지라 책육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책육아가 공부에도 플러스 영향을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드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요. 자, 제가 어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책육아의 목표와 목적을 입시에 두고 시작하지도 않았고 입시를 목표로 두고 진행한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책육아와는 별개로 두 아들을 낳고 키우고 교육하면서 두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랬고 그 공부를 잘해냄으로써 얻은 결과가 이왕이면 스카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학벌이 내 두 아들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스펙이자 좋은 영향을 주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공부는 필요 없어. 공부 없이도 괜찮아. 대학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투트랙으로 갔습니다. 책육아는 생각이 있는 아이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결국 읽는 성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 그리고 이 책육아와는 별개로 공부를 충실히 하는 아이들, 그리고 충실히 하여 좋은 결과까지 얻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투트랙으로 두 아이들을 양육 교육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책육아 잠깐 빼놓고요. 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종국에는 스카이를 목표로 달려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좀 독특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뭐냐? 자, 우리가 스카이를 일단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서울을 가는데 비행기로 갈 수 있고 기차로 갈 수 있고 버스로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 혹은 기차라는 사교육에 타서 서울을 가고 있다면 아, 나는 버스와 기차는 타지 않겠다. 내 나름의 방법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서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제가 한 거지요. 뭐냐? 나는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학원을 억지로 보내지 않겠다. 두 번째, 내가 엄마표로 억지로 뭔가를 가르치지 않겠다. 세 번째,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철학이고, 그렇다면 스스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아이가 생각이 좀 있어야겠다, 생각이 깊어야겠다,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는 좀 성숙한 아이로 키워야겠다. 그렇게 성숙된 생각을 가진 아이라면 입시가 시작이 되고 공부를 진짜 해야 될 때 나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내가 이과를 가고 싶어, 내가 이 꿈을 이루고 싶어 라는 생각이 생길 거고, 그렇게 생각이 생긴 아이는 공부를 스스로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생택지 베리가 한 말이죠. 아이에게 가장 먼저 배 만드는 법만 가르쳐 줄 게 아니라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르쳐라. 강아, 지구에는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다. 해가 뜰 땐, 해가 질 때 그 윤술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넓고 깊고 그 윤술에 반짝이는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다. 거기에 한번 나가보고 싶지 않니? 그렇게 부모가 바다에 대한 동경을 끊임없이 아이에게 툭툭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되묻겠지요. 엄마, 그렇게 더 넓고 깊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그러면 배라는 도구가 필요하단다. 배를 타고 나갈 수 있거든. 그럼 엄마, 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엄마, 배 만드는 법 아는데 가르쳐 줄까? 일단 망치와 톱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해. 배를 만드는 동안은 시간이 좀 걸린단다. 배를 만드는 동안 또 힘이 들 거야. 그러나 이 바다에 대한 동경을 잊지 마. 이 바다를 생각하면서 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볼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기대하면서 이 배 만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보렴.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가 알았어 엄마, 나 망치와 톱을 줘. 그리고 나무 자르는 법을 가르쳐줘. 그렇게 마음먹은 아이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칠 때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겠지요? 배 만드는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겠지요? 벌써 바다에 대한 동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추상적인 멘트고 이상적인 멘트지요. 그쵸?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쩌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그 생택지 베리가 한 말을 저는 집에 곳곳에 붙여놨거든요. 아이에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바다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생기게 해줘라 라는 그 문구를 두 아들을 19년 동안 키우면서 한 번도 안 본 날이 없고 그 문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분투한 시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에 대한 동경을 어떻게 아이에게 알려줄 거냐? 그것이 문제겠지요. 그 더 넓은 바다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더 넓은 바다로 네가 한번 나가보라고 용기와 도전과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책류가 기도했던 겁니다. 책 속에는 수백 수천 년을 걸친 어떤 형태로든 성공한 거인들이 그들의 발자취를,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모두 책 속에 활자로 남겨놓았기 때문이지요. 그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아이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 또한 저의 구두를 통해서, 제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부의 중요성, 대학의 장단점들, 그리고 너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그 조그마한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게임으로 낭비하지 말아라는 어른스러운 조언을 끊임없이 19년 동안 아이들이 잔소리로 느끼지 않을 텀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에게 툭툭 던져줬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입니다만, 그렇게 성숙된 생각이 무르익고 내가 진짜 공부를 한번 시작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저는 중학교 이후라고 봤습니다. 중학교 이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6년이라는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이고요. 대개 이 생각이 무르익을 때 사춘기도 오고요. 자신의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중학교 이후라고 봤고, 6학년까지는 이런 동기부여, 바다에 대한 동경을 알려주고 또 책을 읽는 시간으로 확보해 주려고 초6까지는 그 어떤 공부도, 학습지도, 공부해라는 잔소리도 제가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옳았고, 두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안 됐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2부터 지금까지 고3, 고1까지 100% 자기주도 학습으로 여전히 학원은 단 한 곳도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예복습 및 선행이 1도 없었다 보니 지금 현재 수학으로 아주 어려워하고 있고 그 수학 때문에 스카이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또 100만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어쩔 수도 없고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스스로 공부했던 그 애티튜드, 그 경험들은 이 결과와는 상관없는 어마무시한 가치이고 1차적으로 대학은 실패했을지 모르나 2차적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100만 번 얘기했지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시, 공부, 성적에 전혀 일도 연연해하지 않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는 아이로 자랐고 중학교 이후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 과정만으로도 제가 진짜로 이 유튜브 운영할 자격은 되지 않습니까? 2달 후에 큰아이가 수능을 치는데요. 혹시 스카이에 낙방하더라도 뭐 유튜브 계속 유지해도 되지요. 제가 입시 전문가라고 우긴 거 아니잖아요. 제 유튜브 영상 보고 구독하면 스카이 보내주겠다고 제가 영상 찍은 거 아니니까. 지금 이 과정만으로도 저는 제 2 아들이 너무 멋집니다. 이것은 지금 제 2 아들의 자랑이 아니라 이 책육아로 그리고 저의 이런 교육 철학의 마인드로 2 아들이 잘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책동이님들도 이런 맥락에서 책육아도 꼭 진행하시고 저와 같은 마인드로 소중한 당신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4권의 책이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3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아이의 행복에 집중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나왔을 때 우리 출판사에서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는 아이의 행복에 집중한다. 너무 길기도 길고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평이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목도 임팩트도 없고 그래서 좀 진짜 반대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지나고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원고를 다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판사에서 이 원고의 내용을 정성껏 읽고 편집을 하지요. 그리고 이 책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문장 하나를 제목으로 가지고 오는데 제가 출판사에 넘긴 그 원고의 내용이 온통 아이의 행복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 겁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을 거고 결국은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종 목적지, 목표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조차 이 행복이 빠진 아이의 교육과 양육은 의미가 없다. 라는 주제의 내용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마 출판사에서 이 저자는 아이의 행복을 너무 중요시하는구나. 엄마표 영어를 하든 책육아를 하든 음미체를 시키든 국영수를 시키든 그 모든 것에 아이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뺏어도 안 되고 누락시켜서도 안 되고 간과했어도 안 되고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는 분이구나 라는 걸 간파하셨겠지요. 그래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라고 제가 뒤늦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입시와 공부와 성적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초연해질 수 있을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세요. 소름 끼칠 준비하십시오. 무슨 소름? 너무나도 식상한 멘트가 나올 거예요. 내 아이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사교육 왜 시키십니까? 아이들 공부 왜 억지로 시키십니까? 아이를 왜 처잡고 계십니까? 내 아이 좀 행복해라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쵸?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말과 행동과 그 이끌어주고 있는 교육이 지금 내 아이를 심히
극도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거 당장 멈추셔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하고 빨리 엄마가 다른 모드로 아이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결과만 행복하면 됩니까? 과정의 행복 없이 결과의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여 매 순간 입시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짜증이 올라오고 아이에게 화가 날 때 이 말을 읊조리십시오. 과연 지금 내 아이는 행복한가? 내 아이가 지금 불행하지 않은가를 생각하신다면 입시에서 좀 초연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끝! 내일 봅시다.